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자산관리론 설명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통수익률까지 하다 말았는데요. 국민주택채권의 경우에는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수익률 계산은 공식을 이용해서 했죠. 자, 이번에는 이제 회사채의 경우에 유통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복리로 지급을 하는 그런 쿠폰 본드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계산하는 방식을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구나 하는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H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2년 후가 만기, 그러니까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3년 채권. 채권이 있는데 이거를 1년이 지난 후에 거래를 하는 겁니다. 딱 1년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그럼 앞으로 2년이 남았잖아요. 그죠? 만기가 2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현재 유통시장에서 이거를 건면 10만 원짜리 채권이 10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칩시다. 이게 액면가가 10만 원인데 이게 거래되는 가격이 10만 1,000원이래요. 좀 이상할 수 있죠. 이게 할증채라고 그럽니다. 즉 건면 가격보다 건면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어때서 이렇게 가능한가? 그 사이에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죠. 그래서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자, 10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10만 1,000원에 이걸 구매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매한 가격. 그리고 액면 금리가 또 11%래요. 또 분기마다 준대요. 이자를. 4개월에 한 번씩 주는 것이죠. 3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것이죠. 이게 4회, 연간 4회 이자가 지급되는 겁니다. 만기 2년 남았어요. 이것의 유통 수익률을 구해라. 또는 만기 수익률을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의 현금 흐름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구매 날짜를 0이라고 하고요. 1년에 3번씩 나오니까 1, 2, 3, 1년, 4, 5, 6, 2년차. 1년에 이자가 4번 나오잖아요. 1, 2, 3, 4, 5, 6, 7, 8. 8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가 만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매 기간마다 자 10만 원짜리 11%를 주면은 연간 11,000원이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4로 나눠주면 2,750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2,750원씩이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걸 똑같은 이자율로 재투자한다 생각하면서 하는데, 자, 두 번째 나오는 2,750원, 세 번째 2,750원이 또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8번에 거쳐서 2,750원이 나와요. 근데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만기 때는 원금 10만 원과 더불어서 같이 나오니까 10만 2,700원이 돈이 들어오게 돼 있죠. 자, 이거를 자, 채권 가격 계산하는 공식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죠. 여기 뭐야? 현재 가치,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로 계산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익률 R, 1 플러스 R의 N승분의 매기간에 발생하는 채권 현금 흐름. 이걸 현재 가치로, 이게 현재 가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의 합계, 그것이 채권의 가격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매 기간에 발생하는 거, 여기 CF1이 되겠죠. 이게 CF1, 여기 CF2, 여기 CF3, 여기 CF4 등등등, 여기 CF, 여기 8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돼요. 이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수익률을 R이라고 합시다. 이 R이 바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수익률로 할인을 하는 거니까. 1기 후에 2,750원을 R이라고 합시다. R은 연율로 표시하는 것이고요. 1년에 4번 이자가 나오니까 4로 나눠주고요. 매 기간은 1부터 8이 되는 겁니다. 즉
1년에 4번 나오니까 2년 해서 8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서 매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2,750원에 1기 후 3개월 뒤의 가격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R에 4로 나눈 것에 1승분의 1. 두 번째 기간에 나온 거는 4분의 R의 제곱분의 2,750 등등등. 만기 때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손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해서 이거 맞추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계산이 간단치가 않은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R값, 동일한 수익률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적으로 여기 들어오는 수익, 이게 수익들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환산해서 계산한 요 수익률,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수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8번에 걸쳐서 2,750원씩에서 만기 또 102,750원 받는데, 이것들을 동일한 수익률 R이라는 값으로 할인했을 때 그거를 지금 10만 1,000원에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만 1,000원에 준 가격이 여기 이제 그 채권의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측의 부분이 요게 되는 것이고요. 이걸 갖게끔 하는 R 값이 얼마냐, 이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학생들 있을 거예요. 내부 수익률. 인터널 rate of return. 그래서 IRR 그래요. 즉 어떤 투자를 했을 때 들어가는 돈, 나오는 돈을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산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지수는 R 하나예요. 이 R 값을 구하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 우리가 주먹구구법이라 그래요. 주먹구구법 또는 Rule of Sum. 썸이 원래 엄지손가락을 의미하죠. 손가락으로 대충 계산한다 이런 얘기. 우리는 뭐 주먹구구식, 그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추측값을 집어내. R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0. 아니면 2.0을 넣어봐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 값이 오른쪽 값이 더 커요. 그거는 2.0이란 부모이니까 너무 작은 값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을 넣어봐요. 다시 R에다가. 그리고 다시 또 계산을 해봐요. 그랬더니 우측 값이 또 너무 작게 나와요. 그럼 2와 3의 사이구나 알 수 있겠고요. 그럼 한 2.5를 또 넣어봐요. 그럼 또 작아요. 그럼 2.7을 넣어봐요. 너무 커요. 그럼 2.6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 값이 근사하게 거의 비슷해지는 값이 나올 거예요. 이게 만약에 2.6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가장 이게 오차가, 이것과 이 우측 값과 좌변 값이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럼 요게 R 값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주먹구구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내부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R 값이 나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재무계산기를 통해서도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재무계산기, 그럼 이렇게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혹시 재무계산기 있는 학생들은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재무계산기 없는 여러분들은 한번 이거를 확인해 보려면 엑셀을 이용하면 또 이것도 쉽게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내 엑셀에다가 쳐넣는 그걸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보면 될 텐데요. 한번 직접 내가 실제로 이렇게 되는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내가 그 엑셀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재무계산기로 IRR이라는 재무계산기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계산할 텐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자, 지금 화면이 약간 흐리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여기다 쭉 쳐넣어야 돼요. 즉 이거를 이 현금 흐름에서 일단 10만 1,000원이라는 돈을 구매를 하잖아요. 이 금액을 주고 투자를 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0만 1,000원이 마이너스로 하는 거는 돈이 나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750원씩이 8번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거를 쭉 복사를 해 볼게요.
이게 8번 들어오니까요. 7번 들어오고 마지막 해는 원금 10만 원하고 이게 들어오니까 10만 2,750원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됩니다. 자, 처음 시점에 10만 1,000원이 돈이 나갔다가 그죠? 그다음에 1기부터 7기까지는 2,700원이 들어오고 2,750원이 들어오고요. 8기 때 마지막에는 원금 10만 원과 합쳐서 10만 2,700원이 75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재무 함수를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재무 함수에 들어가도 나오고요. IRR 여기 그냥 우리가 간편하게 그냥 손으로 쳐서 하는 걸 해봅시다. 이퀄 먼저 쳐야 돼. 계산할 때는 IRR 그러면 여기에 밸류를 넣으라고 하잖아요. 밸류는 이제 현금 흐름이 얼마큼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밸류를 이 기간을 설정을 딱 해줘요. 그럼 A1부터 A10까지의 기간이 이 밸류를 계산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두 번째 거는 guess라고 되어 있죠. 여기 우리말로 하면 추측값이에요. 추측값이 얼마나 될 거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0.1을 넣어볼까요? 해가지고 이제 엔터 치면은 바로 3%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소수점을 조정을 해준 거고요. 소수점을 좀 늘려볼까요? 홈으로 들어가서 소수점을 좀 더 자세하게 표시하도록 바꿉니다. 이렇게 나 2.62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가 숫자가 약간 잘못됐나? 10만 1,000원이고요. 2,750 하나가 더 됐네요. 여기가 이자가 8번 나와야 되니까 이걸 하나를 빼버립시다. 이자를 9번 받는 걸 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자가 8번 나와야 되잖아요. 1번, 2번, 셋, 넷, 다섯, 여섯, 7번 마지막에 2,750원하고 원금에서 102,750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6099 반올림하면 2.61%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되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기 바라고요. 뭐 다른 방법을 하려면 여기 이제 삽입으로 들어가서 여기 수식 여기 수식으로 들어가서 여기 재무 그래서 IRR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는 밸류 아까 구간을 정해주고요. 개수값 넣고 확인 누르면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엑셀에서 한 거를 보여줬는데요. 그게 화면에 여기 캡처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산한 2.61이라는 값은 매 분기별로 나오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분기라는 게 1년에 4번 이자가 나오는 거니까 연율로 계산을 하려면은 4를 곱해주면 10.44. 그래서 연율로 표시한 유통수익률은 10.44%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 앞에 페이지에서 2년 남아있는 회사채를 샀어요. 10만 1,000원을 주고. 그 만기 때까지 매 분기별 2,750원이라는 이자를 8번을 받으면서 만기 때 원금 10만 원을 찾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한 채권에 있어서의 만기까지 가져간다는 가정하에 전체적인 수익률이 얼마냐? 그게 10.44%라는 얘기예요. 2년 동안 10만 1,000원을 넣어놨을 때 그 수익률은 10.44%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수익률하고 비교할 수가 있죠.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3%다. 그보다 훨씬 높다. 주식에 투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H기업의 주식이나 뭐 무슨 다른 주식에 포트폴리오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뭐 15%다. 그거보다는 낮겠죠. 하지만 이건 안전성이 있으니까 더 채권을 선호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직접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채권하고도 비교할 수 있고 뭐 주식이나 다른 투자 수단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요. H기업의 채권 수익률은 유통 수익률은 10.44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B기업의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3%가 나왔다. 그럼 B기업보다 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B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더블 B예요.
이렇게 투기 등급이에요. 위험성이 좀 높다는 얘기죠. 반면 이 기업은 트리플 B예요. 즉 B 기업보다 신용도가 높아요.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그 메리트를 보고 이걸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유통 수익률은 채권의 수익률은 다른 투자 수단하고 비교하는 근거가 된다는 걸 앞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죠. 자, 안 넘어가네. 자, 다음에 이제 연평균 수익률. 이걸 연평균은 얼마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기가 1년 이상인 채권, 만기까지 총수익을 계산해 갖고 해당 연수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그 수익률을 계산해 본 만기 원리금이 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 투자한 금액이 10,000원이고요. 그러면 수익률이 나오고요. 그 5년 동안 투자하는 거니까 5로 나눠서 연평균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실효 수익률 뭐 이런 거는 뭐 실무적인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세후 수익률, 뭐 세금을 뺀 뒤의 수익률이죠. 계산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채권의 수익률 계산하는 것, 그 중에서 유통 수익률 계산하는 게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발행 수익률이라든지 뭐 인수 수익률 이런 거는 증권 기관에서 기관들끼리 인수하고 할 때 사용하는 수익률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뭐 몰라도 상관없죠. 그러나 유통 수익률은 당장 본인들이 적용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적용되니까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처럼 이제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나 뭐 가격 이런 걸 계산할 때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이제 그걸 알아야 될 것들이 이게 단리냐, 복리냐, 할인이체냐, 뭐는 이표체냐, 뭐 거치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도 일시 상환이냐, 분할 상환이냐, 이럴 때 만기 때의 상환 금액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일, 만기일, 매출일 이런 것도 확인하고요. 발행할 때 이자율이 연율로 계산해서 몇 %인가 이런 걸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표체의 경우에는 이 금리가 확정된 건지, 금리가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트에 있는 다른 내용들은요,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채권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예시를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1종 채권 99-12다. 99는 발행 연도고 12는 발행 월이고 뭐 등등. 이거는 5년 만기니까 기본적으로 5년 동안에 적용되는 것이고, 국민주택 2종 채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냥 실무적으로 표시해 놓은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참고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외평채, 국고채 이게 숫자에 따라서 이게 발행 연도, 발행 회차에 따라서 언제 발행된 건지, 만기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몰라도 상관없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도시철도 채권, 지역개발 채권, 통화안정증권 채권, 주택채권, 산업금융채권. 자,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보고요. 자, 이제 다음에 채권 가격을 계산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서로 같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겁니다. 수익률을 알면 가격이 나오고요. 가격을 알면 수익률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아까 지금 조금 아까까지 채권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하는 걸 봤죠. 이번에는 채권의 수익률을 알 때 가격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는 뭐 했어요? 가격을 알 때 수익률 계산하는 걸 봤잖아요. 아까 H기업의 유통 수익률을 계산한다. 오늘 구매한 가격이 101,000원이다.
가격을 안다는 것이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계산을 해서 수익률이 나왔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수익률이 주어졌을 때 가격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회사나 거래할 때 오늘 뭐 땡땡 증권이 땡땡 채권이 얼마냐 물어보면은 이거 뭐 2.61% 나오네요 하고 수익률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수익률로 그 가격 계산이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수익률을 얘기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투자 수단에 투자했을 때 나오는 그 수익률하고 직접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을 빨리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격으로 얘기해주면 이걸 갖고 수익률 계산하고 하면 머릿속이 복잡하지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얘기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수익률은 결국 가격으로부터 역산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수익률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야, 가격을 계산하는 그럼 수익률이 주어졌을 때 가격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할인채냐, 복리채냐 뭐 등등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죠. 자, 할인채는 비교적 단순해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공식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채권의 만기가 얼마 남았냐? 예를 들어서 뭐 2년하고도 225일 남았다. 그러면 그 날짜 수를 다 계산해줘. 해서 이걸 연율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기 때 받는 금액이 얼마고 여기 이제 수익률을 알고 있으니까 수익률을 집어넣고 그 기간을 연율로 표시해서 이렇게 할인해서 채권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계산하려면 이거는 이제 공학용 계산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학용 계산기 없는 경우는 이것도 공학용 계산이 필요하긴 하겠네. 근데 좀 계산 과정이 약간 더 단순해지죠. 이렇게 단순화된 수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시장 수익률과 채권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먼저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익률과 채권은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정확하게 반비례 관계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져요. 반대로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수식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채권의 가격입니다.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할인한 것의 합계가 채권의 가격이다라는 걸 몇 번 얘기했죠. 그럼 이게 이제 수익률이에요. R 또는 I, 아까 I라고 표시하기도 하고요. R라고도 합니다. 이게 커진다는 얘기는 분모값이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죠. 반대로 이 분모값 R 값이 내려가면 이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관계죠. 그래서 왜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일까 생각할 때마다 이 식을 먼저 머리에 떠오르면 당연히 반비례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과 채권의 가격의 관계를 보면 반비례 관계다. 수익률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요. 수익률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3년간 분기마다 그럼 3개월 한 번이죠. 8만 원씩 이자가 지급이 되고 있다. 이거를 4년 차에 108만 원이 지급되는 채권이 있다. 자, 4년 후에 원금 이자 다 해서 108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분기마다 8만 원씩이 나와요. 이 경우 채권 수익률이 8%라면 그 현재 가치는 100만 원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자, 채권 수익률이 8만 원이라면 여기 수익률이고 여기 채권 가격입니다. 8만 원이면 채권 가격이 100만 원이 나와요. 만약에 수익률이 11.24%로 오른다. 그걸 계산해 보면은 채권 가격은 90만 원으로 하락합니다.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요. 이 관계.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 보면은 이와 같은 우하향하는 반비례 쌍곡선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 계산하는 공식 적용해서 이 조건에 따라 계산하면 이렇게 수익률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기로 하고요. 채권 가격을 계산할 때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액면 10만 원당 얼마로 얘기를 합니다. 아까 뭐 액면가 10만 원짜리 채권도 있고 100만 원짜리 채권도 있다 얘기했는데 단가로 얘기할 때는 그걸 만 원에 해당되는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걸 알면 되겠고요.
뭐 원 미만 절사한다.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그 재무계산기로 계산할 때 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채권 가격을 계산하는 예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할인채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할인채의 경우에 할인채는 뭐예요? 만기 때 일시금이 일시에 나오잖아요. 원금과 이자가. 그리고 맹면까지 10,000원으로 일단 생각해서 계산을 합니다. 통환채, 산업금융채, 중소기업 금융채 이런 것들이 다 이 할인채에 해당이 됩니다. 매달 한 달 전부터 발행일 한 달 전부터 매출 시작한다, 선 매출한다,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고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해요. K는 잔존 기간 연 단위로 계산합니다. 연율로 계산해요. S에는 상환 원리금, D는 연 단위 이하의 잔존 일수. 예를 들어서 3년 하고도 200일이 남았다. 요거에 대한 요걸 연율로 계산했는데 연 단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365분의 D. 여기 이제 그 기간을 의미해 주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매매 수익률, 수익률을 알 때 그걸 하는 거니까 수익률을 집어넣고 수익률 여기 들어가죠. K는 연 단위로 계산한 기간, D는 1년 이하의 남은 기간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것이고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요거 수치만 알고 대입하면 그냥 계산이 바로 나와요. 자, 이거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내가 여기서 이거는 여러분들 교육 목적상 이걸 단순화시켜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행일이 있고 매출일이 있고요. 그럼 이제 만기가 얼마 나온 데 있어요. 여기 수익률이 7.20에 매수할 때 가격이 얼마냐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매출일, 발행일, 매수일이 있습니다. 매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얼마인가를 봐야 돼요. 만기일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좀 거슬리면 2018년에 발행하고 2021년에 만기가 된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2018년. 그럼 요게 이제 계산하면은 기간을 계산해 보면 날짜 수로 1078일이에요. 1074일. 요걸 몇 년 며칠 그러면 앞에 있는 공식을 쓰면 돼요. 요걸 몇 년하고 며칠 남았다. 그러면 몇 년 며칠. 그러면 요 공식을 쓰면 되고요. 그냥 이걸 복잡하니까 전체를 그냥 날짜 수를 계산해서 360으로 나오면 전체에 대한 연율로 표시한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수익률 나오고요. 알고 있고요. 이걸 할인해주면 금액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얘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보면 되겠고요. 일반 복리채, 국민채권, 국민주택채권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런 게 있다. 자, 일일이 다 설명할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체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채라든지 정부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표체로 발행이 되니까 흔히 투자자들이 많이 접하는 게 바로 이 표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걸 보여줄게요.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죠. 그래서 이자 지급표, 이 표라고 그래요. 또는 쿠폰이라고도 그러죠. 쿠폰 본드 그러잖아요. 쿠폰. 이자는 3개월에 한 번, 그렇죠? 1년에 4회죠. 또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2회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과 마지막 이자가 같이 나오는 거죠. 대부분의 회사채, 그죠?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ABC라는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분기마다, 즉 3개월마다 다음과 같은 채권을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매매 수익률이 8.5%라고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이 가격이 얼마냐? 매매 단가가 얼마냐? 매매 단가는 10,000원당 계산한 가격이죠. 그 가격 계산하는 겁니다. 자, 발행일이 2019년 10월 27일이에요. 만기일이 2022년 10월 27일이고요. 그래서 이거 매매를 오늘 날짜가 2021년 2월 16일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표면금리는 8%. 자, 이런 정보들이 다 주어졌어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행일은 뭐 오래전 지났고요. 만기가 2022년 10월 27일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3년 만기일 겁니다. 그죠? 3년 후에 10월 27일 만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거래한 날짜가 2021년 2월 16일이에요. 그럼 잘 봐요. 이자 지급이 언제 되는지 따져봐야 돼요. 3개월에 한 번이니까 쭉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1년 후에 10월 27일 나왔죠. 또 그 다음 이자 지급이 2021년 1월 27일 이미 이자가 한 번 지급이 됐어요. 요 날짜. 그죠? 다음 이자 지급일은 2021년 2월 16일이에요. 근데 아니 4월 27일이에요. 3개월에 한 번이니까 1월 27일 주고 그 다음은 4월 27일 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래한 날짜가 그 중간 어디쯤이에요? 2월 16일이란 말이에요. 요거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뭘 계산해 줘야 될까요? 자, 직전 이자 지급일이 1월 27일이고요. 매매한 날짜가 2월 16일이잖아요. 그러면 직전 이자 지급일부터 2월 16일 요 기간까지 발생한 이자는 누구 걸까요?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매도자가 가져갈 몫이고요. 2월 16일 이후부터 4월 27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요 날짜 2월 16일 날 매수한 채권 매수자가 가져갈 몫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로 분리시켜서 그 가격에 계산 포함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어요? 경과이자라는 걸 배웠어요. 경과. 이 부분이 바로 경과이자입니다. 그죠? 이 경과이자를 따져서 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받을 이자 요 이제 3개월에서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6번의 이제 정해진 이자를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 또 내가 또 앞으로 받을 부분이니까 포함시킨 요 전체 현재 가치 합계 금액을 계산해서 이거 가격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할까 볼까요? 먼저 직전 이자 지급일로부터 매매일까지의 경과를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21일로 나와요. 20일 동안에 이자 44.44 요거를 전체로 받는 이자는 표면금리가 8%라 했잖아요. 10,000원에 대해서 8%면은 예를 들어서 800원이 되나요? 10,000원에 대해서? 그럼 800원에 대해서 4로 나누면 매 분기별로 200원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간 전체로는 200원을 받는 건데 그 중에서 요 경과이자를 빼준 나머지가 구매자 몫이잖아요. 그래서 경과이자 44.45원이 나왔으면 전체 200원을 받는 거에서 44.44를 뺀 요 금액, 요게 그 기간 그 앞에 기간 분변에 대한 받게 될 이자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매 분기별로 200원씩을 받아요. 만기 때 12,000원을 받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받을 금액들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이 남아 있죠. 이걸 계산하는데 이걸 2월 16일 뭐 구매한 날짜로 계산하면 그게 막 괜히 좀 헷갈려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계산하는 그 방법을 취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이자를 4월 27일 날 받는 거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일단 해요. 그런 다음에 요 날짜 차이만큼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해주느냐? 4월 27일 날 이자를 받는 거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딱 3개월씩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가서 요 4월 27일 날 이자를 받으면 요로부터 3개월 뒤에 200원, 또 그로부터 3개월 뒤에 200원, 200원 이렇게 받고 1200원 받는 거로 계산해서 요 날짜로 요 현재 가치를 계산한 다음에 지금 실제로 거래한 날은 2월 16일이니까 요 기간만큼 또 할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가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거래일은 오늘이지만
이게 오늘 날짜로 계산하면 이 날짜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4월 27일 날 받는 금액으로 일단 계산을 해요. 4월 27일 날 현재 거래했다 생각하고 요 날짜로 기준해서 받는 금액 200원, 200원, 200원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요 날짜로 현재 가치를 계산합니다. 한 다음에 그럼 여기 이제 뭐 며칠 차이가 있잖아요. 요 금액을 오늘자 받는 거니까 요 금액만큼 할인을 해서 계산해주면 오늘의 그 금액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볼까요? 4월 27일 날 받는 금액으로 계산하면은 수익률이 8.5%니까 그리고 이 분기별로 받는 거니까 4로 나눠서 6번에 걸쳐서 받는 거로 그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과이자 빼고 나는 금액, 요 금액 받는 거. 요거를 다 4월 27일 날 현재에 받는 가치예요. 자, 그런 다음에 분모에 뭐가 들어 있어요? 2월 16일 날 실제 거래했잖아요. 그건 2월 16일과 4월 27일까지 차이가 한 70일 차이가 나요. 요 70일간을 할인을 다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산한 금액은 비로소 2월 16일 날 할인한 가치가 9,922원이 아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계산하려면 이제 이걸 이제 200 분모가 다 똑같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만 분수 소수점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은 155.56 이렇게 내려왔고요. 200원의 공통 분모잖아요. 그죠? 공통 요거 해서 1 플러스 4분의 0.085의 1승은 0.9792. 1 플러스 4분의 0.085의 제곱분의 1, 그건 0.9588. 요 소수점으로 계산해서 쭉 더해주고요. 마지막 거는 10200 다르잖아요. 따로 계산합니다. 1 플러스 4분의 0.085의 6승분의 1 하면 0.881로 나와요. 계산해주고요. 요 금액 또 계산해서 하면은 9,922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일반 입회처의 경우도 매매 수익률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지금 내가 설명한 거는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재무계산기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을 넣으면은 가격이 탁탁 나오는 그런 계산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계산기 넣으면 3,857 곱하기 2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계산기 뚝뚝 치면은 그냥 답이 나오듯이 이 채권 가격도 수익률이 주어지면 바로 그리고 날짜 같은 거 주어주면은 계산이 이렇게 이표체의 경우도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실무적으로는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원리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권의 수익률이 주어졌을 때 가격 계산하는 방법, 또 앞에서는 가격이 주어졌을 때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 듣는 학생들은 머리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몇 번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중심으로 직접 손으로 계산해 보면요, 별거 어려울 거 없어요. 채권은요, 이처럼 정해진 수학적 관계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또 확정된 수익률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앞에서 배운 주가에 대한 그런 적정 가치 계산하는 것이 좀 복잡해 보일 뿐이죠. 그래서 채권은 좀 어찌 보면 이 원리만 이해하면은 훨씬 더 수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격상 불확실하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은 채권 쪽으로 관심을 두면 좋을 거예요. 반면에 확실한 것보다는 좀 불확실하지만 좀 더 다이내믹하고 좀 더 수익이 높은 쪽으로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면 주식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거고요.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채권은 low risk, low return, 주식은 high risk, high return입니다. high risk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큰 거예요. 채권은 low risk죠. 불확실성이 적어요. 가격 계산, 수익률 계산도 확정된 값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채권이나 주식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하면 자신이 필요한 그 성향에 맞춰서 하고요. 또 그거는 내가 이제 자신의 성향에 맞춰서 얘기했지만은 실제로는 투자 목적에 따라서도 선택을 하는 게 결정이 되겠죠. 지금 얘기한 투자 목적에 따라서 채권과 주식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들 많았습니다.